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있는 선거는 보통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과 도민들은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당선인은 무려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정 운영에 대해 제동을 걸고 회초리를 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선택 2024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한 위성곤 당선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이제 드디어 3선 중진위원이 되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 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위성곤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들과 제주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초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서민을 섬기고 서민과 소통하고 서민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정권 심판원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느낀 우리 유권자, 도민들의 민심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민심은 거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이기려고 국민과 싸웠던 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도민들의 평가의 결과가 이 선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만하고 불통이고 독선적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정운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경제에 있어서는 부자 감세 그리고 긴축 재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멈춰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극단적인 이념 정치 그리고 진영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게 도민들의 평가였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번 표로 연결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를 단단히 바꿔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민심의 그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는 없었을 텐데요. 우리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혹시 기억에 남는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지난 이 평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평가이기도 했지만 저의 8년의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고 시민들께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시민들께 유권자들께 잘 설명해 내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좀 이슈가 사라진 선거였습니다. 제2공항, 서귀포 최대 하나인 제2공항도 4.3 특별법 개정 이슈도 사라졌는데 이런 사라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권 심판원이 가장 컸을까요? 그러한 이슈들도 분명히 살아 있었고요. 그 선거 과정 안에 투영돼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제2공항 이슈는 실질적으로 서귀포인 경우는 끝까지 현안 이슈로 쟁점으로 살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그 다른 이슈는 좀 묻혀 있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정부의 실정이 많다 보니까 그 실정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많았다고 생각되십니다. 그 분노가 결국 투표장에 나오게 있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임에도 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오히려 제주 현안을 국회에서 풀어가기에는 더 유리하게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그다음에 환경보전 부담금 도입 등 이제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당의 이제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다 저희 당 소속이 되어서 협력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체제의 개편인 경우는 시급한 과제이고 서둘러야 되는 과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시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제 시간이었던 거죠. 그걸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의 경쟁력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련되어서 이제 관련 법도 이제 개정안도 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죠.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제 법령에 의해서 장관이 이제 도지사에게 요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을 설득하는 것,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 이제 국회가 구성되어지면 관련 상임위에 저희 지역 출신 의원이 한 분쯤은 가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위 당선자께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1호 공약, 법안,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주특별법 10조 1항은 제주는 시군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데 그 법안을 마지막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라면 22대에서는 이제 첫 공약으로 첫 법안으로 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제주의 의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14,000명 정도가 원정 진료를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 1,000억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하려면 사실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장 과제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을 권역 분리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꽃은 상임위원회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딱 3명밖에 없어서 특별히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우리 이제 3선 중진 의원이 되셨고 이제 어떤 3선이라면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게 상임위는 어떻게 결정되셨는지? 상임위는 이제 앞으로 결정해 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당선자 세 분이서 의논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거예요. 주로 이제 저희 오늘도 이제 오영훈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오영훈 지사 말씀이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농해수위,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쪽은 한 번 정도씩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도 피력해 주셨는데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고민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제주 출신 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당선이 됐어요. 부승찬 그 당선자라든가 아니면 그 정춘생 당선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전략적으로 그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이제 상임위에 이제 갈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제주도민과 지역구 유권자에게 4년 동안의 각오, 그다음에 인사말을 좀 전해주시죠. 예,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기회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첫 마음 가지고 뛰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처음 출발할 때 38살의 나이에 결심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뛰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이익이 되고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도한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에 맞서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